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상임위는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상임위 활동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죠. 상임위 활동 중에 김남국 의원이 했던 발언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보시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관들이 영장을 발부할 때 그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인적, 물적 그런 관련성 있는 것에 한정해서 영장을 발부하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거 아니냐. 그것을 이번 참사와의 원인으로 연결하시려는 식의 발상에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회의장에서 막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야기하죠.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도 막 추궁을 하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정작 저 뒤에서는 이제 막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배신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분 포인트인 거죠.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5월 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해서 청문회가 진행되는 회의까지 해서 31차례 정도 코인을 거래했다. 10월 21일에는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26차례 거래했다. 11월 7일에는 헬로윈 참사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 그때 7차례 거래했다. 그다음에 이제 해를 넘겨서 올해 3월 22일에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때도 5차례 했다. 3월 27일에는 법사위 전체 회의 때 5차례 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면서 제일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 때도 했고 국정감사 때도 했고 전체 회의 때도 했고 국가적 참사, 헬로윈 참사 현안 보고 때도 코인 거래했고 뭐 이런 것이죠. 양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탈당 가지고 이런 사태가 좀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죠.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상임위 과정에서의 정황이라고 거래 정황이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들 본인이 억울하고 있는 부분들은 해명을 할 필요도 있고 공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명확히 밝혀야 될 부분이에요. 실제로 뭐 내부 거래를 의혹했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해명이 가능할 수도 있고 본인도 그래서 아마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저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고 초선 의원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늘 보여줬는데 예. 저는 뭐 실제로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하느라고 힘들어했는지 코인을 보느라고 힘들었는지를 누가 지금 상황에서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 가장 어찌 보면은 뭐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또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성으로서 해명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저기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들에게는 세비라는 거 있잖아요, 세비. 1년에 제가 알기로 한 1억 5천여만 원 정도의 국회의원들 세비를 받습니다. 그 월급으로 따지면 한 1,2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을 한 9명 둘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국회의원 한 명한테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한 7억 5천만 원 된답니다. 1년에 한 명당. 그러한 어마어마한 세비를 받고 뭐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뒤에서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코인 거래하고 있었다.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변호사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뭐 본인은 나는 회의 중에는 열심히 질의를 했고 질의한 다음에는 내가 정당하게 이게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참 웃기는 변명들이 나오는 게요. 그 바람난 배우자가 이런 변명을 해요. 아, 저 집에서는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잠깐 바람 피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들 웃으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하는 발언은 국회건 어디서건 간에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중에 열심히 하고 내가 그 잠깐 사이에 뭐 화장실 가서 코인했다 이런 변명은 국민들이 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변명인 것이고 또 본인이 반성하는 그런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분들께서 김남국 의원의 그 사진을 보고 더 열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예. 그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와서야 조금 뭐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반성이 있는 것이냐 예. 그런 부분에서 더 화가 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월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200만 원 이야기도 하셨는데 예. 자기 돈으로 정치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김남국 의원 아니었습니까? 왜 굳이 후원금까지 받아서 남의 돈으로 정치하려고 그런 마인드를 가졌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본인이 그 정도 했다면 지금이라도 뭐 지역구고 뭐고 그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반성하는 것만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지 예. 지금도 코인 얼마나 갖고 있는지 밝히지도 않고 갖고 있는 돈도 밝히지 않고 무책임하게 무소속 의원으로서 의원직을 활동하겠다? 이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회의 중에 왜 코인 거래를 한 겁니까? 이런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뭐 화장실에서 했는데요. 뭐 화장실, 휴게실에서 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놓아서 그 해명도 논란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김남국 의원 청문회 때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뭐 시작 전부터 해갖고 31차례 코인을 거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김남국 의원은 저 한 장관 청문회를 위해서요 2시간 자고 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유 뭐 밤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2시간 잤습니다. 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청문과 관련되어서 어떤 사안을 질의할지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을지 여러 차례 좀 회의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의 그 해프닝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뭐 2시간 자고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날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잘못 보였나 실수를 해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고요. 더 앞으로 부지런하게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뭐 저 김남국 의원 오늘 저렇게 얘기를 뭐 해명을 또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코인을 거래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께서도 김남국 의원과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소속이십니다. 이 뉴스를 접하시고 조 의원님의 뭐랄까 생각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예, 지난 가을부터 김남국 의원하고 같이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침 배정받은 발언 순서가 아마 김남국 의원 발언 뒤에 바로 제 발언이어서 아마 김남국 의원 발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또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에 앉아 있을 때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는 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바쁘게 의정 활동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발언 끝나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보시고 오. 또 이석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분주할 수 있구나. 뭐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이 핸드폰 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예. 뭐 그거 자체가 칭찬만은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보여주신 통계, 예. 뭐 30몇 번, 20몇 번 그 국정감사 때, 인사청문회 때 그런 걸 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사람이란 게 일에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작은 돈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기 어렵고요. 예. 어떤 날은 막 수십억도 벌었을 수 있고 또 어떤 날은 수억 원씩 떨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핸드폰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예.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김남국 의원의 전 재산이 국회 시작할 때 8억 얼마라고 등록하셨는데 네. 지금 그거의 10배가 되는 수십 배가 되는 돈이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상황에서 과연 현안 질의가 눈에 들어왔을까? 현안 질의는 부업이고 어쩌면 이 코인 실시간 거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적지 않은 세비를 받고 예. 국민들로부터 먹고 사는 업으로부터 면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무게감이 이거보다는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돈 벌 수 있는 욕심이 있지만 예.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특히 한 달에 몇 번 날려지는 상임위 하는 동안만큼은 절대로 자제했었어야 된다. 이거는 뭐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전셋집이 어떻게 있는지 보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는 거잖아요. 예. 수준과 정도와 이런 모든 면에서 이거는 국민들 앞에 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 근데 자꾸
변명으로 계속 변명을 이어가는 받았다. 모습이 예. 청년 정치인으로서 절대 보기 좋지 않다 싶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은 지난해 10월 29일 할로윈 참사를 겪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기억들. 그래서 대한민국은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었죠.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은 국가 애도 기간 중에도 40차례 코인을 거래했다. 10월 30일 날 14건. 그래서 일자별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일주일 국가 애도 기간에도 김남국 의원은 40차례 코인을 거래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소셜미디어나 뭐 이런 데 김남국 의원이 글을 올렸어요.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책임에 동조하지 마세요. 국회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김남국 의원은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40차례 코인을 거래했다. 장최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위선적인 거죠. 이중적인 것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법사위 현안 질의 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그 직후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태원 참사, 할로윈 참사를 애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코인 생각이 가득했다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가 애도 기간에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그 누구보다 이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고 공감하는 듯한 정치적 메시지를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그 법사위 같은 중요한 국회 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할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그 질의가 끝나자마자 후다닥 핸드폰을 들고 국회 어딘가에서 코인 거래를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몇천 원 수준은 결코 아닐 겁니다. 거액의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이 사실은 이 할로윈 참사의 유족들 보시기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일까. 그분들이 지금 뉴스를 보면서 글쎄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안 내셨지만 얼마나 아연실색할까 생각해 보면 국민들에게 죄를 지은 거죠. 이건 단순히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들기 힘들 정도의 파렴치한 이중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서요. 이 김어준 씨 방송 가서 상의 밑에 코인한 것은 뭐 잘못했다 정도로 가름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지금 몇천 원 했다고 하는데 오죽 이해가 안 되면 김어준 씨가 몇천 원? 납득이 안 된다. 거래 내역 잘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해라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몇천 원이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말장난으로 면피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김남국 의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증거라고 봅니다. 네.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코인 거래를 40차례 했다. 글쎄요.